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이재미 배가령 선생님입니다. 91회 토픽 기출문제 풀이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읽기 19번부터 22번까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부터는 한 지문을 읽고 두 문제씩을 푸는 건데요. 여러분이 문제 유형에 따라서 어떤 문제를 먼저 풀면 더 쉽게 풀 수 있는지도 선생님 설명 잘 듣고 그대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19번 글이 있는데요. 읽기는 보통 첫 번째 문장을 읽고 나서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 찾는 것이 필요해요. 매서운 남극의 겨울, 황제 펭귄들은 겹겹이 붙어 서로의 체온으로 추위를 견딘다. 첫 번째 문장 읽고 나면 무엇에 대한 이야기인지 보면 돼요. 황제 펭귄들은 했어요. 황제 펭귄이에요. 펭귄 알아요, 여러분? 남극에 사는 이렇게 이이이이 걸어가는 황제 펭귄은 펭귄의 한 종류죠. 남극의 겨울 해서 남극에 아주 추운데 황제 펭귄들이 살잖아요. 붙어서 서로의 체온으로 추위를 견딘다. 너무너무 추우니까 펭귄들은 딱 붙어 있나 봅니다. 무리 전체가 돌면서 바깥쪽과 안쪽에 있는 펭귄들이 계속 서로의 위치를 바꾼다. 겹겹이 붙어 있다는 것은 이렇게 펭귄들이 딱 붙어서 원을 만약에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러면 바깥에 있는 펭귄들이 있고 또 이 안쪽에 펭귄들이 붙어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펭귄이 추울까요? 이 밖에 있는 펭귄들이 더 춥겠죠. 안에 있는 펭귄들은 조금 더 따뜻하고요. 그러니까 이 밖에 있는 애들만 계속 추우면 안 되니까 어떻게 자리를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안에 있는 애들이 밖에 나오고 밖에 있는 애들이 안에 들어가고 하면서 서로의 위치를 바꾼다. 안에서 몸을 데운 펭귄은 밖으로 나가고 밖에서 추위에 떨던 펭귄은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똑똑한데요. 그죠? 그리고 빈칸이 있습니다. 그 움직임은 아주 느리지만 하고 붙는 여기 친구 문법 찾으면 될 것 같네요. 뭐뭐지만 하고 붙는 거. 쉬지 않고 이루어져 한 마리의 펭귄이 줄곧 찬바람을 맞고 서 있는 일이 없다. 그렇게 쉼 없이 둥글게 돌면서 펭귄들은 다 함께 살아남는다. 어떤 내용인지 이해했어요, 여러분? 너무너무 추운 겨울에 펭귄들도 추울 거잖아요. 근데 너무너무 추우면 사람들도 얼어서 죽는 것처럼 펭귄들도 그렇게 위험하겠죠. 근데 이렇게 겹을 이루어서 한 겹, 두 겹, 겹을 이루어서 이 밖에 있는 펭귄들이 추워지면 안에 있는 애들이 밖으로 나가고 하면서 계속 한 펭귄만 계속 추운 곳에서 있지 않도록 단체가 이렇게 아주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추위를 이겨낸다는 말입니다. 19번 빈칸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친구 문법이 있는 경우에는 친구 문법하고 같이 찾으면 되는데요. 왜냐하면 때문이다. 만약 뭐뭐면 요런 게 친구 문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에 지만이 붙었어요. 그럼 여기에 혹시는 확실하지 않을 때 물어보는 말에 많이 쓰이잖아요. 혹시 배가령 선생님이에요? 라고 여러분들 많이 물어보죠. 혹시는 묻는 말에 사용하고요. 또는 이거 아니면 저거. 네. 뭐 먹고 싶어요? 파스타 아니면 피자? 이럴 때 파스타 또는 피자 좋아해요 라고 말하면 됩니다. 비록 이거네요. 그쵸? 비록 뭐뭐지만 비록은 뭐뭐 어도하고도 같이 친구 문법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주 느려도 라고 해도 여기에 비록이 들어가면 괜찮아요. 만약은 뭐뭐면 하고 친구 문법.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고요. 비록은 아무리 그래도 라는 뜻의 부사입니다. 그래서 비록 뭐뭐을지라도 해서 어도 문법이 포함되어 있는 것과 잘 어울립니다.
비록 힘들지라도 포기하지 않겠다. 뭐 요런 문장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번의 정답 3번 풀어봤고요. 자, 20번 한번 보겠습니다. 윗글의 주제로 알맞은 것은 했는데요. 주제는 이 글에서 무슨 이야기 하고 싶어요? 이게 주제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잘 실수하는 경우가 이게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푸는 거예요. 그거 아니고 이 글에서 무슨 이야기 하고 싶어요를 찾아야 합니다. 결국은 펭귄들이 이렇게 해서 겨울의 추위, 이 추위를 이겨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무슨 말을 하고 싶었을까? 1번, 2번, 3번, 4번 선택지 보니까 황제 펭귄은 이라고 쭝쭝쭝 똑같이 돼 있어요. 서로 도우면서 추위에 맞서 생존해 왔다. 이거 괜찮은데요. 둥글게 돌면서 날씨에 대한 정보를 알린다. 야, 오늘 진짜 추워. 이거 말하려고 둥글게 도는 건 아니죠. 추위에 살아남기 위해 움직임이 느려졌다. 아니고요. 이 움직임이 아주 느리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만약에 읽었다면 이거 정답할 수도 있는데 추위에 살아남기 위해서 움직임이 느려졌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천천히 하더라도 계속 하기 때문에 죽지 않고 계속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황제 펭귄은 무리 생활을 통해 경쟁에서 이기는 법을 배운다.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은 경쟁과 관계가 없습니다. 서로 도와서 이 힘든 추위를 이겨내는 것이기 때문에 경쟁과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1번 서로 도우면서 추위에 맞서 생존해 왔다. 생존은 살아남는다 라는 뜻입니다. 추위에 맞서서 살아남았다 라는 거죠.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어쩌면 황제 펭귄이 아직까지 지구에 계속 있을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추워서 다 얼어 죽으면은 황제 펭귄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황제 펭귄들도 남극에 오래 살면서 남극의 추위를 이겨내는 방법에 대해서 서로 알게 된 거겠죠. 아, 펭귄들이 막 이렇게 이이이이 하면서 자리 바꾸는 그런 거 상상하니까 되게 귀엽습니다. 그렇죠? 자, 19번, 20번 문제 풀어봤고요. 그 다음 21번, 22번 보겠습니다. 21번, 22번은요, 여러분. 22번이 윗글의 내용과 같은 거 고르는 거고요. 21번이 빈칸에 들어갈 말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고르는 이 방법은 선생님 지난번에 이 문제 유형 푸는 방법 설명드렸고요. 윗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이거를 조금 먼저 푸는 것이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요거는 이 문장 한 문장이 여기에 있는 내용하고 같아요, 달라요 찾으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면서 이 내용을 조금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빈칸 문제도 더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22번 먼저 푸는 거 추천드립니다. 최근 미술 전시회 수요가 증가하면서 돈벌이에 급급한 전시회가 늘고 있다. 중급 문제인데 조금 어려운 문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술 전시회가 뭐예요, 여러분? 여기에 좋은 거 있으니까 보러 오세요 하는 거죠. 미술은 그림, 조각 같은 거 다 미술입니다. 수요, 미술 전시회를 찾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돈을 벌기 위한 것, 그것만 생각하는, 돈만 많이 벌면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만드는 전시회가 늘고 있다. 전시회를 좋아하고 전시회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전시회가 이건 좀 별론데 너무 돈만 벌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들게 하는 그런 전시회가 많다는 이야기예요. 일부 전시 관계자들이 전시 포스터 등 홍보 자료에 복제품 전시임을 밝히지 않고 입장료 수입만을 챙기는 것이다. 전시 관계자, 전시를 하는 사람들, 전시 포스터 등 홍보 자료에 복제품은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제품은 그대로 프린트를 한 거죠. 예. 복제품 전시임을 밝히지 않고 입장료 수입만을 챙기는 것이다.
뭐 아무리 똑같이 복사를 했다고 해도 그림은 그 진품의 경우에 물감의 이런 터치라든지 그런 것을 볼 때 더 감동을 느끼잖아요. 그런데 뭐 복제품을 갖다 놓고 그런 말 "복제품 전시예요." 라고 하지 않고 "입장료만 많이 받으면 돼." 해서 유명한 그림들 막 이렇게 갖다 놓고 복제품으로 전시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전시장을 찾아와서야 이런 사실을 알게 된 관람객들은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선생님이 만약에 이런 전시회에 갔어도 너무 화가 날 것 같은데요. 복제품이라면 굳이 전시회까지 가서 안 봐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전문가들은 이런 전시 행태가 미술계 발전에 빈칸 수 있다고 우려한다. 요 좀 부정적인 내용이 오겠네요. 네, 미술계의 발전을 막는다, 뭐 방해한다, 이런 부정적인 내용이 오면 될 것 같고요. 전시회에 실망한 사람들이 미술에 대한 관심을 아예 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미술 조금 좋아지고 있는 사람들, 나도 그럼 전시회 한번 가볼까? 이런 사람들이 뭐야, 다 복사품이잖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미술에 대한 관심을 아예 끊을 수도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복제품 전시회는 입장료를 받지 않는다. 아니에요. 여기에 입장료 수입만을 챙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 때문에 1번은 땡. 이 문제 유형은요, 여러분, 분명히 그게 정답이 아닌 이유가 글 속에서 찾아져야 합니다. 최근 미술 전시회를 찾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아니에요. 수요가 증가한다. 라고 했어요. 2번 땡. 전시회에서 복제품을 전시하는 일이 점점 줄고 있다. 복제품 전시임을 밝히지 않고 수입만 챙긴다. 이런 전시회가 늘고 있다. 그러니까 3번도 땡. 복제품 전시회인지 모르고 전시회를 방문한 관람객들이 있다. 어디? 전시장을 찾아와서야 이런 사실을 알게 된 관람객들. 그러니까 복제품인지 모르고 전시회를 방문한 관람객들이 있다. 이게 정답이 되겠네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전시회를 가는 사람들을 뭐라고 한다? 관람객이라고 한다. 여기도 나왔죠? 관람객. 전시회 보러 가는 사람. 전시회는 미술품뿐만 아니라 사진도, 사진 전시회. 또 여러 가지 뭐 신제품 전시회 이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전시라는 것은 보기 좋게 이렇게 보여줄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그걸 보는 거예요. 대부분 그림이나 사진 많이 하죠. 22번의 정답은 4번 나왔고요. 이제 21번 아까 우리 살짝 밀어놨던 21번 빈칸. 여기에 뭐라고 했어요? 조금 부정적인 내용이 온다. 어떻게 알았어요? 전문가들은 이런 전시 행태 어떤 거예요? 복제품 전시라고 안 하고 입장료 수입 받고 돈만 벌면 끝이야. 미술계의 발전이나 뭐 요런 거는 생각하지 않고 나만 돈 벌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는 전시, 이런 전시 행태가 미술계 발전을 막는다, 방해한다 등등 부정적인 내용이 와야 합니다. 그러면 입맛에 맞다, 가슴을 울리다, 발목을 잡다, 손을 맞잡다. 여러분, 이거 관용어인데요. 어떤 게 맞을까 생각할 때 부정적인 거를 생각해야 돼요. 입맛에 맞다. 그러면 내 입맛에 맞으면 맛있는 음식이잖아요.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네, 이거 긍정적입니다. 땡. 가슴을 울리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 가슴을 울린다라고 표현을 할까요? 아주 감동을 받았을 때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울다 때문에 조금 부정적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을 수 있겠네요. 발목을 잡는다. 발목 잡으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없어요. 발목을 잡는다 그러면은 나가는 것을 막는다, 방해한다 등등의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요게 정답이에요. 손을 맞잡는다. 힘들 때 여러분 도와줄 때 손을 내밀고 그 손을 잡아요. 손을 맞잡는다도 아주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틀리더라도 2번이나 3번, 2번으로 틀리는 게 더
적당한 거예요. 적당하다고 하면 그렇지만 그래도 한국어를 조금 할 수 있는 센스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슴을 울리다라는 것은 아주 감동을 준다라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발목을 잡다. 발목을 잡는다라는 이 지금 거의 신체와 관련된 관용어를 선택지로 만들고 있는데 발목을 잡는 상황을 생각을 해 보시고 누가 내 발목을 잡으면 행동도 불편하고 걷기도 힘들겠네. 그러면 앞으로 갈 수가 없겠네. 요거 조금 부정적이겠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관용어 한두 문제 나오는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이 전체 관용어를 다 공부하는 거는 너무 힘든 일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모르는 관용어가 나오더라도 이렇게 의미를 한번 상상을 해보고 추측을 해보면서 여러분이 정답을 찾을 수 있으면 정말 좋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여기 빈칸에 들어갈 말이 긍정이냐 부정이냐 정도 먼저 나눠놓고 선택지 보면서 그 의미를 추측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오늘 19번부터 22번까지 같이 풀어봤는데요. 이제 지문 하나 읽고 두 문제씩 푸는 요 문제 유형이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가 이제 50번까지 계속 이어지는데 어떤 문제를 먼저 푸는지 그거에 따라서 문제가 쉬워질 수도 있고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풀이 영상 잘 보면서 여러분도 문제 풀 때 꼭 그 순서대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 많았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구독했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진짜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이재미와 함께 한국어 실력을 쑥쑥 높이세요. 한이재미에서는 정기적으로 하는 온라인 수업이 있습니다. 중급 친구들, 고급 친구들 모두 여러 나라에서 온 친구들이 온라인에서 함께 만나서 수업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친구들과 같이 한국어 공부하고 싶다면 신청해주세요. 온라인 수업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문법, 말하기, 쓰기, 읽기 모두 다 들어있는 수업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 한국어 배우고 싶은데 어디에서 배워요? 고민했다면 한이재미 온라인 수업을 신청해주세요. 그럼 수업 시간에 만나요. 한이재미의 예쁜 선생님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녕.